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재고자산입니다. 자,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한 기간에 판관비로 인식을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판관비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수익으로 인식한 기간에 판관비로 인식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 있다. 맞죠? 수량 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 있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개 다 쓰는 혼합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혼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혼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제조 원가는 보고 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이건 원가액에 배우면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요. 요거는 매출원가로 봐야 돼요. 자, 요렇게 추가 설명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처리입니다. 자, 기읍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에는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단가 산정 시? 그렇지.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니은.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가격을 할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할인된 금액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그 매입 금액에서 이제 직접 차감해야 될지 판매비와 관리비로는 안 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또한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의 매입 부대 비용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부대 비용 포함한다는 거.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을. 만약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시가로 장부 금액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취득 원가로 이제 장부 금액으로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그럼 몇 번에 틀렸어요? 니을과 니을이 틀린 거죠.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31일에 A 상품을 실사한 결과 회사 창고에 1,500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다. 2021년도 12월 말 현재
주식회사 3일이 인식하여야 하는 재고자산의 수량은 몇 개인가? 입니다. 창고에 이제 1,500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확인을 했죠. 그럼 추가로 다음 같은 사항은 파악했고, 재고자산 수량은 몇 개냐? 그럼 기존에 1,500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주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반출된 상품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부분. 그러니까 수탁자가 지금 12월 31일에 지금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 있잖아요. 요거는 누구한테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위탁자 재고에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120개는 플러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용 판매를 위해 반출된 상품 중 매입 의사가 표시가 없는 부분, 매입 의사 표시 안 했잖아요. 이거는 재고자산 포함해야 되죠, 당연히. 100개 플러스.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 목적지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매입인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그 재고에 포함을 하도록 돼 있죠. 근데 매출인 경우에는 그 도착지 인도 조건, 그러니까 목적지 인도 조건에 그 재고를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리을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한 거니 재고에 포함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재고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개까지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3개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냐면은 120개, 100개, 20개 해서 240개가 돼요. 그러면은 1500개에 240개 더해주면은 얼마예요? 1740개가 기말재고에게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중 재고자산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평균법 하에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회사는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은 산식을 이렇게 돼야 돼요. 매입한 총 금액에서 매입한 수량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매입과 매입 사이에 단가 결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좀 귀찮은 방법이긴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매입사 이쪽에 한번 해주면 되고 2번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단위는 1500개가 되고요. 1000개가 이제 출고가 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1월 1일하고 3월 10일자 사이에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총액은 얼마냐면은 요 2개 더해주면 되죠. 총원가 12만원. 그 다음에 총 매입 수량은 몇 개냐면은 1500개가 돼. 그러면 12만원에 1500개 나눠주면 되죠. 80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단가 80원이고 그러면 여기 판매했을 때 80원이라고 하면은 8만원이 되죠. 그럼 얼마 남아요? 12만원에서 8만원만큼 빼주면은 4만원이 남죠. 그래서 남은 금액은 4만원만큼 남아요. 그러면 이제 4만원에 500개가 남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월 10일자 남은 금액 500개에 그 다음에 4만원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매입한 5월 20일 사이자의 단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은 4만원 남았고 6만원 남았으니 1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매입 수량은 여기에 500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0개가 있죠. 그럼 얼마냐면은 1000개가 돼요. 그럼 단가 얼마예요? 100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매출은 100원만큼 출고하면은 5만원이 돼요. 그러면 10만원에서 5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5만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첫 번째 매출원가는 8만원, 두 번째 매출원가는 5만원이 돼요. 그럼 합치면 얼마? 13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은 14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의 저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저가법 평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평가 손실 금액을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매출 원가 포함시킨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금액은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평가 손실 금액은 재고 자산 차감으로 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매출 원가 포함하되 재고 자산은 차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그렇죠. 평가 손실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하면은 맥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장부 금액 초과는 못해요. 그래서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 계정 과목이 없고 이거는 그냥 매출원가에서 그냥 차감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출원가 차감으로 해주시면 돼요. 환입됐을 때는.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서울의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을 합니다. 주식회사 3일은 서울의 주식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즉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고요. 보고 기간 말 공정 가치는 아래와 같을 때 주식회사 3일에 2022년 말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평균법 적용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평가 이익으로 계상할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아주세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20년 10월 15일 100주에 8,000원이다. 얼마예요? 80만원이죠. 그랬더니 이제 2021년도 12월 10일 이전에 2020년 말 12월 30일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500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주만큼 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105만원. 그러면 가치가 얼마 올라갔어요? 25만원 올라간 거죠. 자, 25만원만큼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12월 10일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투자를 또 해요. 200주에 8,500원.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170만원이 됩니다. 그 투자한 금액 170만원, 기존에 투자한 금액 105만원.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뭐 275만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75만원에서 나누기 300주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이제 단가가 9,166원이 나오죠. 뭐 사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가 이익이 현재 지금 25만 원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2021년도 말에 9,500원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300주에 9,500원이잖아요. 얼마니까 285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평가는 금액 얼마냐면은 28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금액 얼마냐면 275만 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장부 금액과 이제 평가 금액을 보아하니 10만 원만큼 또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매도한 증가 평가 이익이 되죠. 그럼 35만 원만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2022년도 말에 이제 또 평가를 합니다. 300주에 11,000원. 얼마나니까 330만 원. 그러면은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28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45만 원만큼 또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쭉 가치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합치면 얼마냐? 80만 원이 돼요. 그럼 16번의 답은 몇 번이 돼요? 그렇죠. 3번이 답이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를 다 더했을 때 이제 총 이제 매도한 증권 평가 이익이니까 평가 이익은 누적되잖아요. 매도한 증권은.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다 더해줘야 되고요. 45만 원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2021년 중 발생한 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주식회사 서울은 2021년 1월 1일 부산의 주식 25%를 50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법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기억이고. 그 다음에 리어는 주식 취득 시 주식회사 부산의 순장부 금액은 200만원이다. 순장부 금액이 200만원. 그래서 순장부 금액은 순자산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부산 간의 내부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50만원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부산의 순장부 금액은 200만원이니까 200만원에 내 주식 25%만큼 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50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 50만원은 이 지분법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1번 주식회사 부산이 당기 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서울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아니죠. 지분법 이익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대로 증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부산이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동시에 지급할 경우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산에 대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감소한다. 이게 맞아요. 왜냐 배당금 지급을 이제 결의를 하면은 지분법은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부산이 당기 순손실을 보고한 경우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산에 대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단기 순손실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순손실 보고하면 당연히 지분법 손실이 되죠. 그럼 떨어져요? 네,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렇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주식회사 서울은 부산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법에 적용하여 투자 주식을 평가한다.
이거는 10월 31일에 평가 안 해요. 공정가치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0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취득하여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50만원이다. 주식회사 3일이 2022년 3월 31일 이 주식을 70만원에 처분했으면은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지금 분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 1일에 이제 100만원에 이제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 그랬더니 2021년도 12월 31일에 되니 장부,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50만원 떨어지게 돼요. 자, 평가했어요. 이거 돈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딱 봐도 적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실이 된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 단기 손익으로 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치가 50만원치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50만원으로 이제 1월 1일자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022년 3월 31일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 처분했냐니까 70만원 처분했대요. 그럼 회계 처리해보면 되죠.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받았겠죠. 얼마에? 70만원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얼마냐면은 50만원. 그랬더니 단기 매매증권 어떻게 돼요? 평가를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익이 되죠. 얼마? 2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원이 평가이익이 아니라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 2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분이익 2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매도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장부 금액은 50만원으로 가치가 떨어진 채로 해가지고 70만원에 처분했으니 나는 20만원만큼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이 2021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산과 용산의 주식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도하는 증권은 이제 수익 비용을 안 보죠. 요거는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가치가 이제 지금 올랐기 때문에 70만원만큼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산의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 요거는 수익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더 커요.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20만원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9번의 답은 수익 비용으로 봐야 되니까 3번의 손실로 보아주어야 합니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채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모두 유동 자산인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이거는 20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은 틀렸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 증권은 모두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죠. 이게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한다는 것도 틀렸고요. 만약에 이제 만기까지 뭐 보유할 목적이 있냐 없냐의 그런 이제 차이인데, 뭐 있으면은 뭐 만기 보유 증권 하면 되지만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라는 얘기가 틀린 거죠. 이때는 매도하는 증권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격의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이제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이제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이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할 수 있는 걸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기 단기이고 게다가 만기까지 이제 보유할 목적은 없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채무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측정한다. 이거는 최초 이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그런 거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적극적인 보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이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